자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김현구의 투토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금요일장이니까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다, 이렇게 보고요. 외국인의 매도가 좀 있었죠. 또 외국인은 삼성전자 매도가 좀 강했어요. 예. 당분간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치기는 조금 어려워요.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57,000원, 6만원 사이가 이제 저점이라고 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55,000원, 6만원 사이에요. 6만원 밑에 매수이긴 한데 57,000원짜리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보니까요. 그 라인을 우리가 타점을 잡으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여기는 이제 급반등이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. 옆으로 횡보하거나 이렇게 좀 한번 밀렸다가 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충격을 받은 그 시세는 바로 급반등보다는 횡보할 확률이 많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타점을 잡아놓고 나는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은 가격은 괜찮고요. 근데 내가 좀 단기 트레이딩이다 아니면 내가 물 탈 거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,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. 그 다음 오늘 같은 경우는 딱 보면 바이오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어요. 금리 인하가 딱 되면서 바이오 관련주가 잘 붙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성장주 관련주도 좀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던 게 네이버, 카카오 같아요. 그래서 이제 4분기 때는 네이버, 카카오 쪽을 보는 것도 하나의 그 팩트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선별적으로 움직여요.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가 제약바이오도 움직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좀 더 볼 수가 있고요. 단기 테마주는 좀 어려워요. 그러니까 단기 테마주보다는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할 거는 이제 상반기에 많이 빠졌던 업종이 뭔가를 잘 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4분기에도 강하게 움직일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 때는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,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쪽 포인트를 보고요. 그쪽 포인트를 보려면 뭐를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이제 플랫폼 쪽으로 보면 돼요. 이제 성장주죠.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성장주는 뭐냐, 네이버, 카카오가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, 이렇게 보고요. 그 이유는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보면 돼요. 그동안 금리 인하가 뒤처지면서 이 시장에서 외면이 좀 바뀌어요. 실적은 되게 좋은데 이 성장성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있고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재의 조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처졌는데 이제 4분기 때는 좀 잘 지켜봐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선별적으로 봐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비만, 당뇨 관련주들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요. 이쪽으로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요. 그래서 당분간은 그러니까 바이오하고 배터리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움직인 날은 바이오가 안 움직이고요. 바이오가 움직인 날은 배터리가 안 움직여요.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그게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. 상반기에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많이 시장을 땡겼고요. 그 다음에 배터리하고 제약바이오가 많이 밀렸었어요.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업종이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. 이걸 우리가 차관을 잘 하셔야 이제 변동성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잘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이에요. 업종은 이제 소비 섹터도 좋아요.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소비 섹터로 많이 움직여요. 오늘 뭐 테마 관련주, 오늘 한강 그 노벨 문화상을 차면서 있는 컴퍼니 K, 예림당, 한세24, 예스24 이런 거는 단기 테마예요. 이런 거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고요. 오늘 보면 노보택시 같은 경우도 막 라이콘 같은 경우는 20%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막 급락이 나오잖아요.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.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급등락을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. 급등을 하면 급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보다는 업종에 순환매트 할 수 있는 거, 많이 빠져있는 실적이 받쳐주는 소부장 쪽이 훨씬 더 좋아요. 오늘 보면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강하게 움직였다가 밀렸잖아요. 뭐 이오테크닉스, 그 다음 YC, 그 다음 유리기판 SKC. 유리기판은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유리기판 조금 좀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.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4분기 때 좀 잘 봐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좀 포인트를 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로보택시의 소프트웨어 관련주, FSD 관련주들도 우리가 다음 주는 좀 잘 볼 필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핵심인 지금 바이오 관련주 중으로 매기가 좀 붙었는데, 바이오 관련주들이나 바이오 관련주들은 올라간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. 뭐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한미약품, 뭐 종근당,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펀드메탈이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탑픽인 것 같아요. 4분기 때는 좀 더 집중해서 보면 돼.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1만원이 넥라인이에요. 목에 딱 걸려서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니까요. 이쪽을 우리가 좀 잘 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라고 하면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 보픽 관련주예요. 월요일날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
로봇 관련주도 움직임이 있어요. 이렌시스나 뭐 인타스, 드림텍 이쪽으로 한번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제약바이오는 많이 움직였죠. 예, 그런데 이쪽은 이제 그동안 못 올라간 업종의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. 그쪽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. 전력 관련주도는 저희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유리기판 쪽을 좀 잘 봐야 돼요. YC캠, 그 다음에 SKC가 대장이고요. 필옵틱스 이쪽은 4분기 때 좀 잘 봐야 돼요. 유리기판의 모멘텀이 시장에 어느 정도는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좀 잘 보고요.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CXL 쪽을 봐야 돼요. YC나 그 코리아 서킷, 오킴스, 네오셈, 엑시콘 이쪽으로 좀 돌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HBM보다 CXL 쪽으로 4분기에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종목들 좀 더 유익 있게 보면 되고요. 배터리는 좀 쉴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되고요. 조정줄 때 들어가야 돼요. 그냥 우리가 올라갈 때 따라 붙으면 손해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좀 큰 폭으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는 타점을 잘 잡아야 돼요. 플러스권에 따라가지 말고 마이너스 때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써야 되고요. 엔터 관료들은 괜찮아요. 엔터 관료는 잘 보자. SM, 그 다음에 하이브, 그 다음에 YG 엔터. 이건 내년 1분기까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도 되는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정치 테마 관련주는 되게 강하게 움직여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탑비서 보는 거는 이제 생물보안법 이쪽을 좀 봐야 돼요. 에이프로젠, 그 다음에 셀트리온, 엑스티판, 바이렉스,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쪽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생물보안법에 관련주들이 있어요. CDMO 쪽을 우리가 좀 강하게 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 때문에 생물보안법 관련주들 우리가 조금 잘 볼 필요가 있고요. 먹거리는 항상 봐야 돼요. 농심, 라면 수출, 그 다음에 삼양식품, 오뚜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요. 다음 주는 이제 먹거리 관련주들 유익있게 보시고요. 수출이 많이 늘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거리 쪽으로 한번 또 매기가 좀 붙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먹거리 관련주를 집중해서 보는 것도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관련주들 있죠. 백화점 관련주들, 그 할인점 이런 것도 다음 주에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뭐 이랬든 저랬든 시장은 2600 라인에 중간값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방향을 설정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. 한번 또 밀릴 수는 있어요, 여러분. 그 방향 자체가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방향은 밑으로 좀 한번 더 밀릴 수도 있어요. 그러면 2500, 그 다음에 또 상단은 또 2700이에요. 그 다음에 중간값이 2600이니까 이 안에서 당분간 움직일 거예요. 그래서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좋은 기회고요. 올라간다면 물량을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4분기 때는 이제 이쪽으로 강하게 내려온다면 강하게 온도가 올라갈 수 있고요. 2700 라인이 목 라인이기 때문에 2700까지 그 다음에 하단은 2500 이렇게 우리가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박스권이죠. 그렇기 때문에 업종의 수렴비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내일 강연에는 노원에 있어요. 오랜만에 서울에서 하는데요. 많이 오시고요. 그 다음에 일요일은 청주로 내려갑니다. 주말에 여러분들 많이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누니까요. 시간 일정 되신 분들 꼭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주식 심리에 대한 부분들, 그 다음에 전략에 대한 부분들 같이 나누니까요. 시간 되시면 많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. 자, 에너지 넣어드릴게요. 개월개월 팍팍 감사합니다.